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개혁보다는 그냥 너무 개딸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오해를 풀려고 나온 게 좀 많이 커서 약간 기대하시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이 아무도 개딸의 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저의 의견은 그냥 개딸 중에 한 명의 의견일 뿐이고 개딸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할 거고요. 너무 개딸 얘기만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도 개혁 얘기를 조금 저희가 원하는 개혁은 뭔지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다루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게 생길 때부터 사실 커뮤니티 깊숙이 있어가지고 약간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젠더 갈라치기 세대 포이론, 지역 갈라치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뭔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날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 다 싫은데 그냥 투표 포기할까 하는 와중에 이제 그래도 여가부 폐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점점점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님이 그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여성시대라는 곳에 시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여성시대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캐치하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톡 퍼지면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준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날조에 대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찾다 보니까 당시에 세대 커뮤니티 대통합을 했던 게 기억에 나가지고 그냥 가지고 와봤고요. 저희가 되게 재밌게 놀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지지하게 된 과정인데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울면서 화내면서 뽑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준석한테 우리 복수할 수 있어? 우리 2030 남성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웃으면서 뽑게 되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래도 날조에 속아서 너무 죄송하다. 근데 진짜 윤석열 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이재명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절박절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것도 되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님의 옛날 블로그, 성남시절 블로그가 발굴이 됐었어요. 막판에. 근데 거기에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의 이유라는 블로그 글이 있었고 이걸 보면서 이거 나중에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아빠인데 내가 이런 딸이 필요해가 아니라 나에게 만약에 딸이 있다면 나는 이 딸한테 이런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정말 저희 심금을 울리는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대구가 직접 쓰신 글이에요? 당시에? 스크랩을 하신 걸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일단은 올린 글? 네, 올린 글 올린 글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그래도 순종적인 딸은 싫은데 응답하라 1997부터 나왔던 개딸이 한번 돼볼까? 괄괄한 딸이 돼볼까? 우리 되게 할 말도 되게 많은데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개딸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22년 3월 9일부터 민주당사 앞에 나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3월 9일이 딱 대선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 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저희 누구를 뽑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는 투표권이 없었고 그럼 우린 투표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그래도 박강원 현 원내대표보다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더 낫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박홍근 전 원내대표님을 뽑아달라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집회에서 한두 번은 진짜 어른들도 평소대로 너네 이런 거 하지 마 이랬는데 이제 어떤 2030 여성분이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네거티브 하지 말고 포지티브 해요. 우리 민주당 뭐뭐 해가 아니라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지티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슈트를 입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에어슈트 입고 나오면서 서초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코스프레를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초 집회에는 무당 옷을 입고 간 사람도 있었고 유관선 옷을 입고 간 사람들도 있었고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굉장히 다양한 코스프레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놀면서 집회를 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30 청년들이 스스로 곡을 선정을 하고 집회 발언이 끝나고 나면은 그 발언에 맞는 곡을 이제 틀면서 어른들이 모르는 곡들 그리고 어른들은 알지만 저희가 몰랐던 곡들 이거를 서서히 준비해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후원이랑 감사패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통과됐을 때 좀 누더기 법안이 돼서 통과가 되긴 했지만 검찰개혁 통과에 힘써주셔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감사패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님이나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의원님들한테 1,004원 아니면 2030원 23,300원 이렇게 후원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 철험회가 검찰개혁에 거의 선봉에 섰었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 성공하자 이 시간 되면은 우리 후원 폭탄 한번 날려보자 라고 하면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전 사실 지론이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정치도 그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몇몇 분들이 너네는 이재명만 좋아하잖아 라고 하시는데 저희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다 사랑하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식 날에 저는 아니었지만 이제 개딸들이 돈을 모아서 봉화마을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었고요. 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계신 평산마을에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가가지고 정말 시끄럽게 떠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고 농작물도 자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님도 되게 위험해지시는 거 아니야? 마을 분들이 싫어하시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달랠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모아서 평산마을 마을회관에 노래방 기기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선 때 있었던 이슈였는데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586 세대 용퇴 그리고 민주화 세대는 이제 물러나셔야죠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커뮤니티랑 이제 실제 부모님들이 내가 진짜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해? 라고 하면서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된 저희 박지원과 다릅니다. 저희 2030은 4050, 60, 70, 80, 90, 100 이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제발 저희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른들을 달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각각 전국적으로 이제 제발 투표해 달라. 우리는 박지원과 다르고
우리는 여러 어른들과 함께하고 싶다. 우리 민주주의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어른들을 달래는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박전 전 위원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모르고 어떤 간담회에 가서 여러분들 임을 위한 행진곡 다 외울 수 있어요? 모른다고 이렇게 욕먹어야 하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서서 저희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다 알고 저희는 대통령님들 다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슬로건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수막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인데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인데 국회에서 농성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농성을 했었는데 이제 로텐더홀에서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만나러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사가지고 직접 농성장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꽃다발 하나씩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님이 이제 저희를 되게 많이 공격을 하셨는데 제 딸과 헤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이제 김종민 의원님한테도 꽃을 드리고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신 박광욱 의원님한테도 꽃을 드리고 버스에서 내려와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의 공분을 샀던 우원식 의원님한테도 꽃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비까지 들여가지고 꽃을 사다 주는 지지자인데 저희한테 이제 자꾸 저희를 놓으려고 하시고 배척하려고 하시니까 되게 서운하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개딸들이 원하는 개혁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당사 앞이랑 이제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크게 이렇게 3가지 주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검찰 정상화를 우리 반드시 이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실 때 무조건 넘겨야 한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안 넘기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검찰 정상화를 넘기려고 했고요.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검수완박 이러는데 저희 검수완박 가지도 못했고 검찰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좀 분리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었고 또 검사들이 정관예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차단을 하자 그리고 공수처도 보완하자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었고요. 가장 큰 골자가 이 3가지였고 이제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정상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언론 정상화에 사실 저희는 좀 목을 매다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언론중재법 만약에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정정 보도를 한다면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가 나간 만큼 동일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해달라라는 언론중재법이 있었고 그리고 여당이 방송사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선출에 관여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있었고 그리고 포털에 기사 노출이랑 배열을 포털의 입맛대로 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하자라고 하는 포털 뉴스 배열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도 미디어 특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들으시면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없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한창 썼던 슬로건이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슬로건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민주주의 정당을 염원하게 됐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당원에는 물론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의원 권리당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통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후보는 우리가 뽑을게, 너네 그냥 표만 던져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집회를 시작했던 원내대표, 지방선거, 국회의장 선거,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누적되어 있던 분노가 지금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쳐도 실제로 대선, 총선, 지선 승리를 위해서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을 지지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전투력과 행동력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졌는데 약간 지선 때 보면은 갑자기 컷오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뽑아달라라고 내뱉으니까 저희는 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왜 홍보를 해야 되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이 호남이랑 4050을 집토끼 취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를 뽑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정말 많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민생당한테 호남에서 뺏긴 적이 있고 재보궐선거에서 2030 여성들의 표가 빠지면서 시장을 놓친 적이 있었고 사실 이번 지선 때도 그 집토끼들이 다 투표를 하러 가지 않아서 이번에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그런 관점도 있는데 언제까지 심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지 궁금해서 이제 저희는 당원들 얘기 좀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민주당원들이 이 후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근데 나 그 후보 컷오프 할 거야. 이유는 이거 국민의힘의 전략 노출되니까 안 돼. 비밀이야. 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차피 내 표는 지역구에서 나오는데 당원들 말을 굳이 들어야 되나? 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국회의원분들을 만나서 지역구 당원이 실제로 개혁을 요구하면 저희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속한 민주당의 전국 당원은 챙기면 안 되는데 지역구 당원들은 또 챙겨도 된다? 라는 모순이 생겨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지역구 당원들은 챙겨요. 근데 이제 선거철이 되면 지역구를 엄청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지금도.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좀 규칙이 좀 제대로 되어 있고 이 규칙대로 좀 가면 안 되나. 시스템 공천이란 좋은 룰이 있는데 이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적용은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 게 대의원제도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요구하시는 게 대의원제 빨리 폐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폐지에는 좀 소극적이었고 사실 모든 분들이 폐지하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대의원이랑 권리당원이랑 표 차이가 1대 60이다. 대의원들이 권리당원 표의 60배를 가지고 간다. 근데 지금은 또 당원들이 늘어서 100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냐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변경을 해야 된다면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표 차이를 동등하게 해서 1대1이나 1대5에서 1대10 정도로 고정을 시키면은 이분들의 불만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 사실상 폐지한 거죠. 1대1. 그쵸. 근데 이제 대의원제 자체가 대의원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지역 행사에 참석을 하시거나 당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보상을 드리더라도 이제 표 차이를 동등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폐지에는 좀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직접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작년에 어떤 배달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잎은 소통이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진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언론의 말을 듣고 또 개딸을 훌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의원님들을 만나려고 당 행사나 공청회 그리고 지역구 행사, 국회 행사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회사원인데 저는 의원님들이랑 만나려면 항상 연차를 내야 되고 외출을 써야 되고 반차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너무 슬프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저녁에 하는 행사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딸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사실 9to6로 똑같이 일을 하고 있거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면은 이분들은 6시부터 일정을 좀 정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의원님들이 이제 온라인에 특화된 의원님들이 좀 있고 오프라인으로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본인 교육이나 당 행사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당원들이랑 소통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있고 약간 농성장에 가다 보면은 3번 이상 만난 분들이 계세요. 강민정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비례이수진 의원님, 사실 최강욱 의원님이랑 민영배 의원님도 되게 많이 만나긴 했는데 농성장이라도 나와서 지지자들 찾아오면은 얘기라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요즘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너무나도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제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언론에서 이 정치인이 너네 욕했어 라고 하면은 그 50%는 좀 과장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냥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고 잠깐만 기다려보자 우리 언론 안 믿기로 했잖아 라고 해서 잠깐 기다려보면은 사실 정치인 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알아서 이해하시겠지 나는 시민들을 믿어 라고 하면서 무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쁘다고 이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결국 그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우리가 오해가 쌓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관련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사실 어떤 비명계 의원님이 하셨던 말인데 나는 열심히 해명하고 다니는데 당원들이 안 듣잖아요. 언론이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듣고 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얼마나 해명하고 다녔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들어봤는데 SNS에 해명했다. 그리고 개딸들 만나자고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었더니 게이모라고 하면서 4050 이상도 같이 오시더라. 얘기를 들으면서 개딸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지는 아시나? 어디 얼마나 홍보하셨지? 그리고 사실 SNS에 해명한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는 의원님들의 SNS를 저희가 굳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언론 탓을 할 거면 저희가 그렇게 작년부터 언론개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딸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망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개딸을 포함한 열성 당원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리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검찰 정상을 외칠 때도 사실 대선 때부터 나왔던 말인데 검찰 공화국을 막아야 된다. 검사 친구면은 무죄가 되고 검사 친구가 없으면은 유죄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 다 위험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노웅래 의원님도 소극적이셨는데 위험한 적 있었고 송영길 전 대표님도 지금 사실 위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언론 정상화 관련해서도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는데 아무리 민생을 챙겨봐도 언론은 기사를 안 써준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의원님들이 일하는 걸 아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빠르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주는 정치 훌리건이나 강성 팬덤이나 폭력적인 지지자들이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찾아본 건데 전당대회 부산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합동 설명회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개딸들한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딸을 포함한 지지자들이 헐 절을 한다고 나도 맞절 이렇게 해가지고 도미노 맞절로 한참 유행했던 게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컷오프 관련해서도 갑자기 새벽에 각종 커뮤니티에 송영길 대표님이 컷오프 당했다고 근데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라고 하면서 멘붕이 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새벽부터 당사 앞에 나가가지고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고요. 이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간식을 보내주시거나 후원을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밤새 당사 앞에 지키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침묵 시위로 전환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니까 컷오프 철회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서 이때 사실 효능감을 진짜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번외편인데 저희가 개딸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좀 청년 정치인, 개혁 의원, 비개혁 의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와 이런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